1979년 강원도에서 유난히 친척들 사이가 좋았던 박씨 집안은 어딜 가든 항상 함께 어울려 여행도 다니고 자주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. 그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두 고모의 가족과 함께 야외 계곡에 놀러가 재밌게 놀고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. 이때 트럭을 타고 아버지 박씨가 운전을 하고 그 옆에 고모의 자식들, 어린 자식들이 2명 앞좌석에 타고 이 뒷좌석 짐칸에 박씨의 아내와 박씨의 25살이었던 아들,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, 운전자인 박씨 빼고 나머지 어른들이 다 트럭 뒤에 짐칸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. 하하 호호 트럭 뒤에서 노래 부르고 동동주 마시면서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. 그런데 갑자기 달리던 트럭 앞에 무언가가 뛰어든 겁니다. 놀란 박씨는 곧바로 브레이크를 끼 밟았는데 처음에 박씨는요 사람을 친 줄 아셨대요. 완전 놀라신 거예요. 와 큰일 났다. 나 방금 사람 친 것 같다. 심상치 않은 상황에 조심스럽게 박씨와 어른들이 차에서 내려 살펴보는데 다행히도 이때 사람이 아닌 한 마리의 노루를 친 겁니다. 노루. 와 10년 감수했네. 아씨 죽은 것 같은데. 와 노루길 천만 다행이네. 그러니까 이때 놀란 박씨 아내가 여보 빨리 이거 치우고 얼른 갑시다. 그렇게 가족들은 쓰러진 노루를 근처 가까운 산속으로 옮겨 묻어주고 오게 되는데요. 그렇게 이 사건은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. 그런데요, 어느 순간부턴가 이 운전자였던 아버지 박씨가 자꾸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. 꿈에 그렇게 내가 치어 죽였던 노루가 계속 나와. 꿈속에서 내가 자려고 누우면 바로 옆에 피 흘리면서 노루가 쳐다보고 있고 밤마다 놀래서 깨는 거예요. 그렇게 다음날 과일 납품을 하고 있던 아버지 박씨가 일을 하기 위해 과일 상자를 들어 옮기는데 느닷없이 허리가 삐끗한 겁니다. 그 다음부터 움직이질 못하겠어. 놀래서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허리 디스크라고. 지금 당장 수술하시지 않으시면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되실 겁니다. 그렇게 박씨는 허리 디스크 판정으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요,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또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이 아들, 25살이었던 아들이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. 아들 꿈에도 그렇게 죽은 노루가 나와. 아들이 꿈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세숫물이 핏물로 변하고 놀래서 좌우를 딱 살펴보니 노루가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고 그런 꿈을 몇 번 꾸는 거예요. 찝찝하잖아요.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노루 쳐가지고 죽은 거 그거 보고 그랬는데 나름 그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건가? 그래서 이때 이 아들이 가족들이 모여 밥 먹을 때 자기 아버지 박씨와 엄마한테 꿈 얘기를 한 겁니다. 아빠 엄마 나 요 며칠 죽은 노루가 자꾸 꿈에 보여요. 왠지 불길해. 그러니까 이때 엄마가 불길하긴 뭐가 불길해. 그냥 꿈인데. 그리고 노루를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었고 그때 잘 묻어줬잖아. 에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어.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거예요. 그런데 그날 저녁 돌연 갑자기 이 아들이 배를 부여잡고 쓰러집니다.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드님의 오른쪽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좀 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. 그렇게 박씨 아들이 신장이 좋지 않아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. 이렇게 되니 이 박씨의 아들이 좀 뭔가 찜찜한 거예요. 아들은 박씨에게 얘기합니다. 아버지, 이게 다 그 노루 때문인 것 같아요. 아니 평소 같으면 이런 아들의 말에 박씨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딨냐 했겠지만
이때 이 박씨도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. 사람 척이 무시를 못하잖아요. 노루를 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둘 다 연달아 이런 일이 벌어지니 평소에 뭐 신장하며 허리하며 아픈 적이 없던 사람들인데 더구나 더욱더 찜찜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아들이 얘기합니다. 아우 아버지 그냥 그 노루 묻어줄 걸 그랬나봐요. 어? 이게 무슨 말이야? 알고 보니까 노루를 쳤던 그날 여자들과 어린 애들은 차에 있으라고 하고 박씨와 박씨 아들 그리고 고모부 2명 이렇게 해서 죽은 노루를 묻어주려고 근처 가까운 산 언덕으로 간 거예요. 이쯤에 묻어주면 되겠네요. 그러고 노루를 땅에 딱 내려놓는데 이때 고모부 한 명이 얘기합니다. 잠깐만 저기 그냥 묻기는 좀 아깝지 않아? 아이 어차피 죽은 건데 먹는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? 에이 사실 요놈보다 좋은 보양식이 또 있깐? 대신 우리들끼리만의 비밀로 하는 거야. 와이프들한테는 묻었다고 얘기하자고. 먹자고 얘기한 겁니다. 그렇게 일단은 노루를 숨겨놓고 다음날 이 노루를 가져와 삶아 먹기 위해 박씨 그리고 박씨 아들 그리고 2 고모부 이렇게 4명이 모인 겁니다. 큰 솥에 노루를 넣고 우려내는 거예요. 요리를 주도한 사람은 박씨였습니다. 박씨가 요리하면서 육수가 잘 우러났나 육수 맛을 딱 보는데 와 노루 뼈국물이 진한 게 아주 육수가 지대로 뽑아졌네. 그래서 이때 박씨가 자기 아들한테도 국물 맛 좀 보라고 너무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. 그런데 이때 이 아들은 거부를 합니다. 아버지 전 비위가 약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때 박씨가 그래? 그럼 이거 먹어봐. 이거는 하나도 안 비려. 이거는 콩팥인데 여기는 쫄깃쫄깃하니 맛있어. 먹어보라니까. 그래서 이때 이 아들은 콩팥을 먹은 겁니다.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했던 거예요. 아버지 박씨는 요리하면서 노루뼈 고운 국을 먹었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고 아들은 노루의 콩팥을 먹었는데 신장 이식 수술을 했잖아요. 뭔가 되게 이 부분이 찜찜했던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현장에 2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죠. 2 고모부도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. 고모부들은 그때 노루의 어디 부위를 먹었었지? 실제로 박씨가 노루 요리를 하는데 이때 고모부 2명은 이미 이 요리를 기다리면서 한 잔씩 하신 상태였어요. 어이 처남 아직 멀었어? 노루 고놈 기다리다가 못 빠지겠네. 그런데 갑자기 요리하던 박씨가 얘기합니다. 형님들 얼른 이것 좀 와서 보세요. 이제 보니 노루 이 녀석 새끼를 뱄었네요. 그것도 1마리도 아니고 2마리씩이나. 이거 형님 2분이서 공평하게 1마리씩 나눠 드시면 딱 좋겠네요. 이거 노루 새끼 1마리씩 드시고 더 젊어지시는 거 아닌가 몰라. 그래서 그날 이 고모부 2명이 노루 새끼 1마리씩을 먹은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고모부의 딸과 작은 고모부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?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씨의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. 그러게 내가 잘 묻어주라고 했잖아. 노루는 왜 잡아먹고 그랬어? 옛날부터 노루는 영물이라고 못 들었어? 이게 다 천벌을 받은 거라고. 솔직히 박씨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 모두 죽은 노루를 먹어서 생긴 거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.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너무 이상하잖아요. 영물인 노루를 차로 치어 죽게 만들고 그 노루를 잡아먹은 후부터 노루의 뼈 고운 육수를 먹었던 박씨는 허리 디스크, 노루의 콩팥을 먹었던 아들은 신장 이식 수술, 노루의 2 새끼를 먹었던 고모부들은 자식을 각각 1명씩 잃었습니다.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?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. 옆에 분이 실제 TV에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.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
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기가 좀 힘이 든 건 사실이었습니다. 저희 아버지께서 노루를 치게 되셨는데 그 후에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고 오빠는 신장 하나를 잃게 됐고 두 고모부께서는 자식을 잃는 불행을 겪게 되셨습니다. 한 생명을 해쳐서 벌을 받게 된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참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노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. 그래서 오늘은 1979년도에 벌어진 한 기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